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이런 불륜은 10년 이상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이라고 하면 잠깐의 외도, 짧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이 붙도 시작되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죄책감이 눌리고 결국엔 몇 달 혹은 1년, 2년 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륜을 일종의 순간적인 일탈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례를 듣고 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세상에서 결코 짧게 끝나지 않는 불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1년, 2년이 아니라 5년, 7년, 길게는 1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10년 동안 비밀스럽게 관계를 이어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런 불륜은 그냥 단순히 외롭다, 설렌다 이런 감정으로는 설명되지 않죠. 불륜이 10년 이상 간다는 건 그 안에 반드시 깊은 패턴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두 사람은 서로를 끊어내지 못하고 마치 인생의 그림자처럼 이어가죠. 심지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이어갑니다. 어떤 배우자 분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불륜 관계는 12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가정에는 아이도 있고 남편 혹은 아내와의 일상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오랜 세월을 공유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가족 행사에도 같이 참석하고 일상은 멀쩡해 보이는데 뒤에서는 다른 관계가 굳건히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10년 가까이 비밀스럽게 연애를 이어온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일 얼굴을 보고 회식도 하고 출퇴근도 함께 하다 보니까 마치 제2의 부부 생활처럼 이어진 거죠. 누가 봐도 업무 파트너인데 실제로는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서로의 가족 상황까지 다 알게 되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저런 건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때로는 더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는 결국 갈등이 드러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생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불륜은 10년 이상 가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붙잡아 두는 걸까요? 단순히 외모나 매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의존, 이해관계, 삶의 얽힘, 그리고 중독성 같은 요소들이 겹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더 무섭습니다. 길게 이어질수록 오히려 끊어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상처도 깊어요. 상대방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동시에 가정을 잃을까 불안해하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가 시간만 흐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리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사람은 이제 끝났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만나고 있지? 도대체 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오랜 친구에서 연인이 된 경우.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오랜 친구에서 불륜 관계로 발전한 경우예요. 이런 불륜이 10년 이상 오래가는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순간적인 설렘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쌓아온 정서적 신뢰와 친밀감 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라는 건 단순히 좋은 시간만 공유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또 깊은 순간까지 나누면서 서로의 인생에 스며든 관계죠. 이미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시작된 그 감정은 새로 만난 사람과의 가벼운 끌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령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어요. 결혼 후에도 꾸준히 안부를 주고받고 모임에서 얼굴을 보고 가족끼리도 왕래합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서로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 틈새로 다시 찾아오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에게는 차마 할 수 없는 고민, 또 가정의 어려움,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바로 그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괜찮아. 나는 네 맘 알 것 같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위로와 공감이 쌓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이 공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깊게 와닿아요. 그렇게 친구였던 관계가 서서히 의지와 감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일반적인 불륜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허상이 드러나고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에서 시작된 불륜은 이미 서로의 과거와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이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가족까지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이면 얼굴도 보고 지인 모임에서도 자주 마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끝내자라고 해도 단순히 연애를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되죠. 그래서 더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점은 이런 관계에서는 죄책감보다 운명론적 착각이 강하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부터 인연이었어. 너무 오래 돌아왔을 뿐이야.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불륜을 정당화시켜버려요. 오히려 가정과 배우자를 잘못된 만남이라고 여기고 친구였던 그 사람을 진짜 짝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끊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커지는데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요.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을 지워버리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헤어짐을 미루고 또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5년, 7년, 10년이 훌쩍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코 특별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친구에서 연인이 된 경우 그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인생의 그림자 같은 또 다른 생활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고 오래 가고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래 간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내지 못한 관계는 결국 더 깊은 상처와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직장 내 장기적인 비밀 관계.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이어지는 불륜이에요. 이건 굉장히 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래가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매일 출근하고 매일 얼굴 보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우자와는 하루에 몇 시간 얼굴을 마주하나요? 바쁘게 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 챙기다 보면 실제 대화는 1시간, 2시간도 안 돼요. 뭐 30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 동료는 다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야근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회식도 같이 하고, 출장도 함께 다니죠. 이렇게 생활의 대부분을 공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 없이는 업무가 안 돌아간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애로 시작됩니다. 보고서를 같이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고생 많으시네요. 막 이렇게 말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힘들 때 커피 한 잔 사주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위로 한마디 건네주죠.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배우자보다 더 깊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배우자는 집에서 피곤하다고 대화조차 피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니까요. 그 순간부터 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장기간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 그 유대는 훨씬 더 깊어져요. 출근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퇴근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에요. 출장을 같이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더 빨리 가까워지고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나누다 보면 금세 감정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매일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수년, 1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직장 내 분류는 숨기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만났다, 회의 때문에 늦었다. 이건 의심조차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이유가 되겠죠. 실제로 불륜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이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업무 시간으로 포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기 어렵고 당사자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는 생활의 리듬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직장이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매일 만나고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니까 배우자보다 더 끈끈한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단순히 외도 상대가 아니라 마치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분류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퇴사하지 않는 이상 매일 보게 되니까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서 헤어지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다음날 다시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까 그냥 금세 무너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직장은 불륜을 길게 이어가기 가장 큰 무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관계도 사랑이 아니라 의존과 착각일 뿐입니다.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반복되면서 감정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길게 이어질수록 가정은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본인 또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갇히게 됩니다. 셋째, 가정이 서로 비슷하게 무너진 경우.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비슷한 상처와 가정의 무너짐을 공유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어지는 불륜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설렘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과 고통이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힘들 때 위로를 찾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할 때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죠. 가령 한쪽은 배우자와 오랫동안 대화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무시당하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또 한쪽은 배우자의 외도나 무관심 때문에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이해해주죠. 나도 그래, 나도 집에서 늘 혼자인 것 같아.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 이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순식간에 가깝게 만듭니다. 남들은 이해 못해주는 고통을 이 사람은 그대로 공감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단순한 위로가 곧 특별한 감정으로 변하고 그 순간부터 둘은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버려요. 이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외로움의 동질감이 강력한 그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 두 사람 모두 가정 안에서 고립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는 이 관계에는 죄책감보다는 정당화가 더 앞섭니다. 우린 단순히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버리기 때문에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이어지죠. 제가 상담 중에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의 무관심으로 오랫동안 외로움을 겪던 여성이 있었고 반대로 아내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남성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순간 그냥 눈물이 바로 사라졌다고 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위로가 되고 결국 오랜 불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끊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 건 단순히 연애를 끝내는 게 아니라 유일한 위로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배우자보다 불륜 상대에게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대화 한마디 못 나누지만 불륜 상대와는 몇 시간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배우자와는 싸움뿐이지만 불륜 상대자와는 웃고 울고 공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고 두 사람은 더 깊이 빠져들죠. 이러한 관계는 10년 이상 이어지기도 해요. 이 사람만이 나를 이해해준다는 착각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버팀목처럼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상처를 끌어당기는 잘못된 유착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파국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넷째, 금전적으로 얽힌 불륜. 네 번째 유형은 바로 돈으로 묶여있는 불륜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래 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은 누군가의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건 감정 문제죠.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돈이 얽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이, 같이 사업을 시작한 사이, 혹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이가 되면 감정만으로 끊어내기 힘든 끈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륜 상대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는 경우예요. 남편이 또는 아내에게서 받지 못하는 경제적 도움을 불륜 상대에게 받다 보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관계가 돼버립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내 생활이 무너진다. 이 두려움 때문에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묶여버린 거죠. 또 다른 경우는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예요. 가게를 같이 차리거나 투자금을 같이 모으는 형태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연인 플러스 동업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여러 번 갈등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묶여있어서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헤어지면 사업이 무너진다. 대출을 받는 거 못 갚는다. 지금 끊어내면은 저 사람한테 빌려준 거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이유로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10년 이상 가기도 합니다. 이런 금전적 불륜은 다른 유형보다 더 은밀하고 집요해요. 왜냐하면 돈 문제는 들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더 치밀하게 숨깁니다. 가정에서는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하거나 투자자라고 명목으로 합리합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합법적인 관계처럼 보이니까 주변에서도 쉽게 의심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관계가 오래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이 얽히면 단순히 헤어지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후폭풍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돈을 갚아야 하고 계약을 정리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죠. 이 복잡한 과정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감정은 이미 식었는데 돈 때문에 5년, 10년 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오래 끌수록 상처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고 당사자는 불안과 의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상대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불륜에 돈이 얽히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굴레에 묶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10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일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종교나 취미 모임을 통한 불륜. 다섯 번째 유형은 공동체라는 명분을 통해 이어지는 불륜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오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선한 활동, 건전한 모임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죄책감이 약해지고 외부에서 의심받을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성가대, 봉사단체,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 같은 곳을 떠올려 보세요. 이곳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공간이에요. 누가 봐도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함정이 돼요. 두 사람이 매주 모여 연습하고 봉사하고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납니다. 아, 우린 봉사 때문에 만나는 거야. 우리 운동하러 모인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져도 스스로 불륜이라는 자각이 늦게 찾아옵니다. 특히 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오래가요. 기도의 주목을 나누고 서로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영적인 위로와 감정적인 공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는 말 못하는 고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렇게 마음문이 열리면 단순한 교제에서 특별한 관계로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죠. 취미 모임도 비슷해요. 주말마다 등산을 같이 가고 음악을 함께 하고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 배우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아, 운동 때문에 간다, 취미생활 때문에 모인다, 이거 명분이 있으니까 배우자도 많이 의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죠. 이런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명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이름은 누구도 쉽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둘째는 공동체가 보호막 역할을 해줘요.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둘이 함께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불륜이 의심되지 않겠죠. 셋째는 습관처럼 반복되는 만남이 만들어집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다 보니까 관계가 끊기기는커녕 오히려 단단해지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서로의 배우자가 성과대 활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대가 몇 년 동안 같은 모임에서 특정인과 교류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오랜 불륜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밖에서 보면 교회 봉사자지만 안에서는 은밀한 연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불륜은 당사자들이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린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활동 속에서 가까워진 것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실은 불륜의 늪에 점점 더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짧게 끝나지 않고 1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 만났다고 해서 그 불륜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똑같아요.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서로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선해 보이는 명분 때문에 더 오래, 더 깊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여섯째, 가족처럼 얽히는 불륜. 여섯 번째 유형은 가족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시작된 불륜이에요.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관계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0년 이상 이어지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절친한 친구 혹은 지인의 배우자, 심지어 친척처럼 왕래하던 사람과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족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명절에도 함께 밥 먹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겉으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주변에서는 전혀 경계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가 불륜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아주 은밀합니다. 평소에 농담처럼 건넸던 말이 위로로 느껴지고 힘든 상황을 상담처럼 털어놓다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미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이나 배우자의 갈등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내의 오랜 친구가 자주 집에 놀러오고 가족끼리 여행도 같이 다닙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 남편과 그 친구 사이에 특별한 눈빛이 오가고 아내가 모르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가족관계는 어느새 불륜관계로 변질돼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가족처럼 어울리니까요. 이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주 만나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끊어내기가 두렵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친척관계, 주변 인간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도 끊어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쉽게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범의식이 생겨요.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린 이미 너무 얽혀버렸어. 지금 와서 다 무너뜨릴 수 없어. 이렇게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얽힌 거를 다시 해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게 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오래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모임에 나가고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동시에 은밀하게 따로 만납니다. 가족끼리 친하다는 명분이 철저한 방패가 되어주니까요. 그래서 되게 가능성은 낮아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런 분류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던 만큼 드러나게 되면 피해는 훨씬 더 크겠죠.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들,
부모, 친척, 심지어 주변 지인들까지 다 상처 입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차라리 평생 비밀로 하자는 생각으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결국 10년 이상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간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죠. 언젠간 드러나고 그때 배신감과 충격은 몇 배로 커집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 가족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는 상처는 평생 지워지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7째, 서로에게 중독된 관계. 7번째 유형은 서로에게 중독된 불륜이에요. 사실 이건 가장 오래가는 불륜임에서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불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단순한 설렘이나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끊을 수 없는 약물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담배나 술, 심지어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결국 또 손이 갑니다. 불륜이 중독으로 변하면 똑같아요. 이 관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헤어지려고 하면 극심한 공허함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나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설레는 만남이었어요. 몰래 만나는 스릴,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의존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게 돼요. 문제는 이런 중독적 불륜은 끊으려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데 있어요.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관계는 더 강하게 묶입니다. 주변에서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붙어있지라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상담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두 사람은 수없이 헤어지기로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연락을 해요.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자.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자.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만났다가 또 영혼이 남아서 관계가 이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몇 년이 훌쩍 지나 있어요. 이게 바로 상호 중독의 무서움이에요. 이런 관계가 10년 이상 이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감정에 도피쳐 삶의 버팀목, 중독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서 도파민을 얻고 감정적 고향을 경험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금단 증상처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갈등, 사회적 위험, 심지어 발각의 두려움보다도 이 사람을 잊는 게 더 무섭다는 생각에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파괴적이라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달콤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불안과 집착, 질투, 두려움이 뒤섞이면서 서로를 옥죄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벗어나지는 못해요. 마치 서로의 목을 조르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런 분류는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병적인 의존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린 누구보다 특별하다는 착각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간다고 해서 결국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갈수록 더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의 여지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더 끔찍합니다. 불륜이 중독되면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잃고 결국 가정도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륜 10년 이상 만납니다라는 주제로 7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처음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불륜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보통 금방 끝나지 않아?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륜은 짧게 끝나요. 들키거나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거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금세 사라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지만 제가 상담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또 실제 사례를 보면 결국 짧게 끝나지 않고 10년 이상 이어지는 불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륜은 그냥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패턴과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오랜 친구에서 연인 된 경우였고, 둘째가 직장 내 장기적인 비밀관계였고요. 셋째가 가정이 서로 비슷하게 무너진 경우, 넷째 금전적으로 얽힌 불륜, 다섯째 종교나 취미 모임을 통한 불륜, 여섯째 가족처럼 얽힌 불륜, 마지막 7째 서로에게 중독된 관계. 이 7가지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불륜이 10년, 15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 간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불륜은 길어질수록 안정이 아니라 더 깊은 의존과 착각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안에서는 두려움과 불안, 집착이 점점 더 커지죠. 들키면 어떡하지?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렵다. 이 사람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불안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잃어가요. 또 하나는 길게 갈수록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짧게 끝났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관계도 10년 이상 이어진 불륜은 가정과 심지어 가족, 주변 인간관계까지 다 파괴합니다.
배우자에게 남기는 상처는 더 깊고 아이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충격을 주고 결국 가정 회복의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7가지 유형 속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상황이 보인다면 오늘이 바로 결정해야 될 순간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겠지. 이렇게 미루는 순간 불륜은 더 단단해지고 결국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라도 결단한다면 회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부부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눈물과 용기 그리고 진실된 노력으로 다시 회복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의지입니다. 불륜은 오래 간다고 해서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회복은 노력할수록 반드시 열매를 맺죠. 제가 수많은 가정을 보면서 확신하는 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단 하나가 내 가정의 미래를, 내 아이들의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의 내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